안녕하세요. 성공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 채널에 보시면은 진학에 관한 영상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제가 여러 그 댓글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받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포함해서 영상 3개 정도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대학원 진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 영상 포함해서 영상 3 개는 댓글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런 사람은 절대 대학원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대학원에 간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고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을 안 해보시고 그냥 대학원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또 반대로 대학원 가면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오해를 좀 바로 잡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가 없거나 또 맞지 않는 분들은 또 과감하게 진학하지 않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7가지 정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 이 기준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분들은 가면 좀 곤란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 이거와 반대되는 기질이나 또 이런 또 성격이나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과감하게 대학원에 진학하셔 갖고 더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런 사람은 절대 대학원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분이라면 대학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대학원에 가서 잘 된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왜 잘 됐을까요?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가서?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된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대학원 출신 중에서도 잘 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그 과정에서 잘 소화하고 또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막연하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내 진로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대학원은 학부나 중고교 시절처럼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실력을 발휘해야 될 곳이죠. 한마디로 월드컵 본선 무대입니다. 평가전이 아니라는 거죠. 지형 개선도 아닌 거죠. 월드컵 본선과 같은 곳입니다, 대학원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분은 진학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생각도 위험합니다. 두 번째, 매사 수동적인 분들이라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내가 의욕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대학원이 상당히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뭐가 만사가 귀찮고 남이 시키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이런 분들이라면 대학원에 가면 정말 지옥길이 펼쳐집니다. 꽃길이 아니라 지옥길이 펼쳐진다고요. 왜냐면 대학원이란 곳이 일반 대학원이든 특수대학원이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분들에게 잘 맞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그마한 리스크나 불확실성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라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대학원은 뭐 길게는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이제 뭐 졸업을 못하거나 또 5학기인 대학원도 최근에 많습니다. 야간의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5학기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4학기, 5학기, 2년에서 2년 반 정도 시간을 들여야 석사를 받을 수 있고, 또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뭐 빨리 끝내셔도 4년, 그리고 대부분은 5년 이 정도는 하시잖아요. 물론 더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장학금 많이 받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 같은 거를 열심히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특수대학원을 다녀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학교 안 다니고 그런 비용 같은 거 좀 줄어들잖아요. 어찌되었든
리스크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대학원 진학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라면 안 가셨으면 해요. 네 번째,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사람. 대학원도 작은 사회입니다. 단순히 나와 교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선배의 관계, 나와 후배의 관계, 나와 내 동기와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작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내는 사람에게 기회가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분야들, 심지어 이공계일지라도 공동 작업입니다.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절대 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초중고 시절의 왕따 이런 문제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싸 이런 것과 다릅니다. 즉 뭐냐,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적어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민폐 끼치지 않도록 주어진 것은 제대로 잘 해내고, 그러면서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팀워크를 잘 이뤄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대학원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싫어, 그리고 솔직히 귀찮아서 막 해가기 싫어, 이런 분이라면 대학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가끔 이제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수틀어지고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 받았다 그러면 뭐 난장을 까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대학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좀 오해받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난리치고 난장 부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대학원 가시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풀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저렇게 해서 잘 됐더라, 누구는 잘 안 됐더라, 어쨌더라.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100명이 다 안 됐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잘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참고 사항인 거예요. 남들이 다 잘 돼도 여러분이 안 될 수 있고요. 남들이 안 돼도 여러분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남의 말을 믿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시험 들고 쫄려오고 잘못된 길 가나?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러고 있으면은 대학원 생활 못 해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굳은 심지가 있고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고 여러분의 갈 길이 명확한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의 말 듣고 휘둘리고 이러면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좀 실력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앞에 다섯 가지는 좀 마인드 점검 차원이라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좀 현실적인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데 지나치게 느리거나 공부 내공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든 특수 대학원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매주 다룹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목들도 뭐 두 개, 세 개, 보통 학기당 세 과목 정도는 듣잖아요. 일반 대학원에서도. 특수 대학원도 한 다섯 개 이 정도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업 개수는 뭐 세 개다, 다섯 개다 그렇지만은 배우는 이런 양이나 범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내공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지나치게 느리는 사람이 가면은 대학원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책을 읽고 문서를 보고 이런 걸 봤을 때 좀 빨리빨리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전공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은 영어로 된 논문이나 영어로 된 자료를 보는 곳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반 대학원은 그래도 거의 영어 논문이나 영어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회화나 리스닝까지는 안 돼도 영어로 된 자료, 영어로 된 논문을 막힘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공계나 또 우리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이런 데서는 사실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이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 패키지나 간단한 코딩 정도는 또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뭐 전공마다 다르고 일반 대학원이냐 특수 대학원이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면은 좀 가서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진학하려는
그 대학원에다가 한번 문의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면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이 진학하고 싶은 그 학과나 그 대학원의 과사무실이나 그쪽이나 대학원생들과 연락을 이렇게 컨택을 시켜줘요. 그쪽으로 이렇게 전화를 돌려주거나 하거든요. 한번 좀 꼼꼼히 물어보셔서 어떤 것들을 미리 좀 하고 가야 되냐고 하면은 한번 잘 알려줍니다. 이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공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뭐 연락을 해보시든지 검색을 해보시든지 해서라도 좀 미리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대학원 이런 수업이나 대학원 생활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7가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7가지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대학원에 가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이 7가지를 잘 생각해서 이걸 극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극복이 어렵거나 극복을 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이 7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학원도 가고 싶고 내 인생이나 내 한계를 좀 깨고 싶어. 내 인생도 업그레이드하고 내 한계도 깨고 싶어. 이렇다면은 이 7가지 것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이 7가지의 반대 방향이 되면 되는 거죠. 극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한번 이 7가지 기준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도 대학원 관련한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우리 대학생들 또 이런 20, 30대들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좋은 영상 또 앞으로도 많이 찍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